작년 가을에 오셔서 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헬기 지금 부품 조달도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올해는 버틴다고들 하는데 올해까지는 버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산림청 예산이 다 날아간 게 뭐냐면 미국 회사로부터 대형 헬기, 초대형 헬기 7대를 이제 임차로 소위 이제 렌트하는 개념처럼 들여왔었는데 또 하필이면 올해 대형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네. 효용성이 극히 없었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뭐 별로 필요 없는 거 필요 아니냐. 없는 거. 이건 너무 단견 아닙니까? 네. 아니 지금 당장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 예결이 이제 마지막까지 산림청에서 한 3분의 1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헬기 숫자가 부족한 건 뭐 너무나 이건 뭐 온 언론에서 다 이제 지적하셨는데 그럼 기재부가 왜 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냐? 당장 지금 4월에도 강원 영동을 비롯해서 건조가 더 심화되고 바람이 불면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당장 헬기를 적어도 수십 대 구매를 해서 산림청이든 소방청이든 보내줄 여력이 안 된다면 법을 손질해서라도 군에 있는 헬기들을 적어도 비상철에는 산불을 위해서 대기시키는 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식의 이제 대형 산불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어떤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 네. 산림청이 지금 하고 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 체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뭔가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도 태부족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들립니다. 네. 지금 어쨌든 현재 어제 오늘부로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보면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이관 얘기도 네. 검토할 수 있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뭐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가 집단적인 그리고 정밀한 역할과 기능 구분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라면 불을 끄는 소방으로 가는 것이 불을 다스리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이제 산림의 공간 관리자는 또 산림청이고 맞습니다. 산림청에는 상당한 또 이 산림청이 잘했든 못했든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불은 소방이고 근데 소방이 그 불에 있어서 집중력은 또 세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과 특히 행안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어쨌든 행안부인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행안부가 상당히 현장에 대한 어떤 장악과 이해가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대피책은 행안부 역할인데 그럼 행안부가 대형 산불에 대해서 부서도 있고 한데 시군의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고 하다못해 대피소라도 지금 당장 이번 피해 지역 인명 피해가 있던 지역에 사전에 대피소 위치를 파악하고 지정해놓고 거기에 기본적인 물품이라 갖다 놨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안동도 그랬고 여러 시군에서 급하니까 대피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재난 문자를 보냈거든요. 대피하세요.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각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대피 문자 이게 2023년 그 7월에 네. 경북 예천에 비 많이 와서 산사태 났을 때도 네네. 그냥 그 산 아래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그냥 문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노약자분들이 아무래도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도 그런 걸 겪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산불, 뭐 산사태와 같은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작년 가을에 오셔서 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헬기 지금 부품 조달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보시면서 또 방제 예산, 산불 예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헬기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너무 동시다발로 터졌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해하는 시민이나 정부 당국자나 산불 진화에 헬기가 어쨌든 한 70-80% 많은 경우 90%까지 역할을 하고 이제 지상 진화가 결합된다. 사람의 예. 대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재부인데 저는 기재부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참 약한 부처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기재부가 만약에 기후 위기를 이 기후 위기의 본질이 지구적 위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고 이미 상당한 OECD 국가는 기후 위기 재난 대응이 국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정 나라에서는 국방의 아주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재난 투입이거든요. 헬기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확인된 거지만 이미 당일 대형 산불이 2개 발생하는 것은 2017년 5월 대선 있었다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22년, 23년에 우리가 여러 차례 겪었거든요. 대형이 동시에 2개 터지면 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 진화 자원이 분산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이번 3월에 우리가 확인한 거는 정부의 산불, 대형 산불 대책에 1개 이상의 2개, 3개를 대응하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예, 결과적으로 헬기 숫자가 부족한 건 뭐 너무나 이건 뭐 온 언론에서 다 이제 지적하셨는데 그럼 기재부가 왜 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냐? 혹시 예. 저 위원님 이번에 산청, 경남 산청하고 이제 경북 의성 이게 크게 또 울진에 울주도 있었죠. 이런 정도의 어떤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있었을 때 아까 이제 헬기의 역할이 7, 80% 이상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산불이 동시에 나온다면 현재 수준에서 헬기가 어느 정도 몇 대나 더 있어야 된다. 혹시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그거는 발생 날짜가 이제 하루에 3개가 동시에 걸리느냐 하나 걸리느냐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형 산불이라 그랬을 때 50대 보내도 모자라죠. 아, 그래요? 예, 특히 강풍이 걸렸거나 기상 건조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대형 산불은 다음 날로 넘어가거든요. 오후에나 낮에 발생해도 당일날 저녁까지 진화 못해서 다음날 오전까지 넘어가는. 이번에 의성에는 최대 몇 대가 투입이 됐죠? 헬기가. 나중에는 7, 80대 들어갔는데요. 네. 첫날은 40대가 못 들어갔죠. 토요일날 아침 산청에 줍을 잡는다고 거기에 많이 보냈는데 그런데 그날 이제 낮에 의성 터지고 의성이 삽시간에 번져가니까 여기도 3단계 발동하고 이게 분산된 거죠. 그런데다가 최악의 상황이 일요일날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또 대형 3단계로 되면서 3군데로 이걸 이제 나눠서 보내야 되니까 산불 진화 헬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가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에 왜 오셔서 구소련 헬기를 우리가 네.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 헬기가 좀 물을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용량이 큰 헬기들이요. 네, 3,000리터를 투하할 수 있고 지금 S64라고 언론에 나온 초대형 네. 그건 이제 8,000리터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알만하신 분들이 아는 헬기 기종으로 보면 산불 진화에 좀 더 역량이 좀 있는 헬기들은 기종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기종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블랙 호크 다운, UH-60 그리고 이제 시누크 요 정도 급이 좀 효과가 있고요. 참수리는 지금 기장들 사이에서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한 2,000리터 뿌리는데 네. 용량이 작다는 거죠. 산불 기동성이 생각보다 군사 작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헬기를 더 늘린다면 기종에 대한 검토도 정부가 용량이 큰 헬기가 아무래도 효과적입니까?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또 가로 열고 뭐냐면 네. 기장님들은 약간은 균형을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예, 8,000리터 초대형이 다 좋은데 담수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정한 사이즈가 까모프보다 훨씬 넓은 저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저수지 담수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헬기라도 주불 화선과 물을 담는 거리가 5km면 1km의 5배 효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작은 저수지에서 예. 좀 빠르게 네네. 물을 용량은 작더라도 그런 헬기가 또 효과적일 수 그렇죠. 있다. 기본적인 거는 3,000리터급은 돼야 2, 3,000 이상 3,000리터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거 이번에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많은 진화 장비가 그 워터 바켓이라고 반비 바켓이라고 합니다. 강철 와이어가 물주머니를 달고 가는 맞아요. 봤어요. 이거는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배 밑에서 물탱크가 열리면서 투하되는 것보다 효율이 한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헬기 기동에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고 조종하는 조종사분들은 강풍에는 물 뿌리고 나서 기동할 때 반비 바켓이 뒤에 로터에 감기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책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기종 선택 이런 것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산불 진화 조종을 했던 분들과 모든 분들이 냉정하게 모여서 차후에 헬기 기종에 대한 거나 우리 여건에 맞게, 그러니까 초대형은 기본적으로 효과가 크지만 그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산지 지역 여건이나 담수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산림청이든 소방청이든 진화 헬기를 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고, 만약에 기재부나 총리실이 그럴 돈이 없다 하면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 헬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나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우리 인접 나라들이 우리는 지금 병력만 보내는데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이런 나라들은, 우리 이웃 나라들은 재난 터지면 주 장비도 다 같이 보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그게 패키지로 설정이 돼 있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산청과 의령 두 군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방부 헬기가 8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관계부처가 대책회의를 하고 일요일부터는 이제 30대 이상 보냈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아, 그래서 올해 당장 헬기를 적어도 수십 대 구매를 해서 그게 산림청이든 소방청이든 보내줄 여력이 안 된다면 법을 손질해서라도 군에 있는 헬기들을 적어도 비상철에는 최소 한 4, 50대 정도는 알겠습니다. 산불을 위해서 대기시키는, 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당장 지금 4월에도 강원 영동을 비롯해서 이제 건조가 더 심화되고 바람이 불면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방부 헬기를 산불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리고 지금처럼 워터바켓이 아니라 까모프에 있는 물탱크를 장착해서라도 뭐 전시에 다시 바꾸면 되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의 기본 임무라면 그것이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든 재난에 의한 것이든, 앞으로 기후 위기가 우리 전 지구가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 다음 세대 때를 생각한다면 군의 기본 미션 자체가 좀 바뀌어서라도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고 재난과 유사한 것에 대응력이 높은 모든 조직들이 기후위기 재난에 대비하는 것만이 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사실은 월드뱅크에서도 몇 년 전에 나온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에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 내용은 아까 기재부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네.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 전통적인 관점의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기재부 장관, 한국으로 치면 네네. 그러니까 경제와 예산을 담당하는 수장이 꼭 봐야 할 보고서다. 이런 게 서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앞으로의 이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어떤 투자의 이 방향, 또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지금 국방부 얘기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동의가 되고요. 예, 뭐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확실하게 산불 대응체가 마련돼야겠다. 여기에 이제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절실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답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 네, 모든 산불 대책에서 불이 타더라도 진화를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인력이나 장비는 대피. 사람이 대피하면 죽지 않으니까. 지금 사실 이번 결과지만 간과했고요. 그 되게 느슨하고 허술했고. 그러면 산불이 오는데 어떻게 파악하느냐?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 산불은 이번과 같은 산불이나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형 산불은 바람입니다. 강풍. 그러면 발생 지역 주변이나 인접 시군에서 바람을 우리가 파악 못하나 전국에 2000개 가까운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가 기상청 거, 행안부 거, 산림청 거, 심지어는 수자원공사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재난 상황실에서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영덕의 1시 20분에 초속 15m는 지금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산림청의 기상관측망 들어가서 열어보면 실시간별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난에 바로 활용된다면 영덕에서 지금 건조특보에 바람이 좀 인다. 그러면 우리 주변 지역 넓게 설정해서 들여다보면 실시간 나오는데 이걸 활용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피 체계를 첫 새롭게 번째 대피 체계. 네네. 예. 대피 체계에 힘을 집중하고 정책 방향이 어떤 경우라도 인명 피해 막는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주택입니다. 아, 주택. 근데 네. 주택도 너무 뼈 아픈 게 강원 영동에는 산림 인접 마을, 숲을 끼고 있는 마을마다 비상 소화 장치, 우리 건물에 있는 소화 장치처럼 마을 입구에 한 2천만 원 되는데 한 개소당 그게 1,800개가 이미 구축돼 있고 양양군 같은 경우 한 3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송 영양 봉화는 어떤가? 의성이나 안동 같은 경우 2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준비를 안 하신 거죠. 그게 강원도가 뭐 전통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쪽 경북 지역도 그렇게 자유로운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준비가 이거는 결국 어떤 그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또 이런 이거는 준비도 소홀한 행안부도 상태인가요? 그리고 이제 산림청도 소방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해외 사례도 아니고요. 국내 보도도 여러 차례 됐고 강원 영도 산불 때 강원 동해안의 그 지역에서 왜 1,800개를 만들었냐면 대형 19년도도 23년도 일 터지고 나서 이게 효과를 봤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방송신문에 보도도 됐고 그러면 경상북도 뭐 했냐는 거죠. 음. 공항 짓는다고 수조 원 쏟아부을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주택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마을별로 비상 소화 장치를 2-3개만 했어도 제가 볼 때 이번 피해에 적어도 한 60-70%를 그렇군요. 줄일 수 있었다. 그 더불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산불 진화 대원도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아마 본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방제에 대한 인력 체계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뭐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고령화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이 연세 있습니다. 드신 분들이 또 현장에 투입되는 저도 거군요. 40대 넘으면 힘듭니다. 산불 아. 지상 진화는 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사회생활 하면 저 사람 너무 등산을 잘한다. 그것도 40대까지고요. 그래서 30-40대로 정예화해야 되고 기간제 이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 소방, 경찰, 해경에 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실전 훈련을 계속해서 그래야 진화하는 분의 생명도 유지되고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행안부와 산림청 당국들이 이거는 너무 아주 속된 표현으로 그냥 값싸게 인력을 동원하는 그렇죠. 시스템으로 그 말씀하시기 참 마음이 아픈데 자 4월에 이제 곧 이제 4월이지 않습니까? 4월에 또 산불 최고조다 이런 지적도 아마 위원님도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번 일을 겪었으니까 아마 비상 대기 아마 이 대기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 부분들이 사실은 건조특보에 강풍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봄철, 여름철에 지나고 상황 지나고 휴가를 쓰더라도요. 비상근무 하셔야 됩니다. 산불이 터지기 전이라도 특히 경북이나 강원 남부처럼 우리가 위험 지역이니까. 산불이 주변에 있고 비슷한 숲의 구조를 가진 시군에서는 너무 힘들고 공무원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 주민, 국민들은 기댈 곳은 행정밖에 없는데 시군에서는 그러면 경찰만 쳐다보겠습니까? 소방만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의 공무원들이 산불이 터지면 전 직원 500명, 시단위는 한 500명 되고요. 시단위 한 1000명 넘고 군단위 한 500명 되는데 그거 다 가는 것보다 예방해서 발생을 줄이는 거.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발생의 징후가 보일 때 대피 체계에 힘을 쏟는 거. 여기에 집중하면 적어도 피해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 비상근무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가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래서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 인력이 상황 터지면 보내주지 마시고 도저히 없으면 인접한 사단에 병력들이라도 차 타고 다니는 거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농산촌 마을에 70세 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네. 우리가 네. 검토하는 산불 위험 지역은 우리 흔히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난 문자 안 됩니다. 이장님 혼자 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마을에 공무원 2-3명만 이장님 옆에 있어도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 그 산불 터지기 이틀 전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참 이번 겨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래도 산불이 터지지 않는 게 참 감사하고 다행이고 지방의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원들도 동의하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하기 끝나기가 무섭고 이틀 만에 네. 이 산청에 산불이 터져서 정말 좀 너무 이 상황이 이 앞으로 정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 또 사후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서해철 위원님은 오랫동안 이제 산불 현장을 많이 다니셨고 정말 헌신적으로 역할을 이제 해주셔서 사실은 전문성과 또 현장성을 다 이제 갖추신 분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걸 겪으시면서 아마 마음도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이번 또 일주일 동안 의성 가 보시면서 느낀 점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관련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초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 주택 피해를 줄이는 것에 우리 행정과 여력, 우리의 경제력이 집중돼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